자, 21년입니다. 계로왕 21년 475년입니다. 자, 21년 가을 9월에 고구려왕 거련이 장수왕이죠.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한성이 포위당했습니다. 한성은 아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자, 왕이 맞서 싸울 수가 없어 성문을 닫고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이 군사를 네 방면으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한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질러 성문을 태웠다. 백성들 중에는 두려워해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도주를 했으나 고구려 군사가 추격해 왕을 죽였다. 자,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치기 위해 백제에 가서 첩자 노릇을 할 만한 자를 구했다. 이 도림 이야기는 고구려 본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때 스님 도림이 이에 응해서 말했다. 제가 원래 돈은 알지는 못하지만 나라의 은혜에 보답고자 합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시고 일을 시켜주신다면 왕명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장수왕이죠. 비밀리에 글을 보내 백제를 속이도록 했다. 이에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지어 도망하는 척하고 백제로 갔다. 자, 도림이 평양에서 백제로 왔답니다. 여기 있죠. 자, 당시에 백제왕 근계루가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근계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했다. 도림이 대궐문에 이르러 제가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상당한 묘수에 경지를 알고 있으니 왕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왕이 그를 불러들여 대국을 하니 과연 국수였다. 왕은 마침내 그를 상객으로 대우하고 아주 친하게 여겨 서로 늦게 만난 것을 한탄했다. 도림이 하루는 왕을 모시고 앉아 말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왕께서 저를 멀리 여기지 않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왕을 다만 한 가지 예주로 보답했을 뿐이고 아직 털끝만한 이익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 말씀 올리려 하니 왕의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계로왕이 말했다. 말해봐라 이 새끼야. 만일 나라에 이롭다면 이는 선생께서 바라는 것이다. 선생에게서 바라는 것이다. 자, 도림이 말했다.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 언덕, 강, 바다이니 이는 하늘이 만든 요새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지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갚지 못하고 다만 받들여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기세와 부유한 치적으로 남들을 놀라게 해야 할 것인데 성곽은 지어지지 않았고 궁실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왕의 해굴은 들판에 가매장되어 있으며 백성의 가옥은 자주 강물에 허물어지니 이는 대왕이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말했다. 계로왕이죠.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에 왕은 백성들을 모조리 징발해 흙을 쪄서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대사를 지으니 대사는 큰 절이겠죠.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웅리하는 뭔지 모르겠네요. 웅리하에서 큰 돌을 캐다가 강 이름인데 관을 만들어 아버지의 해골을 장사하고 사성 동쪽으로부터 숭산 북쪽까지의 강을 따 둑을 쌓았다. 아무튼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해 나라는 누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도림이 처처에서 장수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장수킹이 기뻐하며 백제를 치기 위해 장수들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근계루가 이 말을 듣고 아들 문주에게 말했다. 내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해 간사한 사람들의 말을 믿다가 이렇게 되었다. 백성들은 쇠잔하고 군대는 약하니 비록 위급한 일을 당해도 누가 기꺼이 나를 위해 힘써 싸우려 하겠느냐.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하지만 네가 여기에서 함께 죽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으니 난리를 피해 있다가 나라의 왕통을 잇도록 해라. 문주가 곧 목현만치란 말이 나오죠. 목현만치란 사람, 요 사람 재밌는 사람인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문주가 곧 목현만치와 조미걸취, 요거는 주석인데요. 목협과 조미는 모두 복성이다. 소서에서는 목협을 두 개의 성으로 불렀으니 두 개의 성, 목시하고 협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자, 목현만치와 조미걸치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때 고구려의 대로, 제우, 제증, 걸루, 고이, 만년, 또 제증하고 고이도 복성이랍니다.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자,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성을 공격한 지 1회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도망하여 나왔다. 북쪽 성하고 남쪽 성은 아마 하북 일회성과 하남 일회성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성 근처의 요새들인가봐요. 자,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왕은 도망에 나갔다. 고구려 장수 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왕의 낯에 3번 침을 뱉고서 죄목을 따진 다음 아차성 밑으로 묶어 보내 죽이겠다. 걸루와 만년은 원래 백제 사람으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했었다. 자, 논하에 말한다. 초나라 명왕이 도망했을 때 운공 신의 동생 회가 왕을 시해하려 한다고 말했다. 평왕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므로 내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또한 옳지 않습니까? 신이 말했다. 지금 왕이 신하를 토지하는데 누가 감히 원수로 삼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하늘 같은 것이니 하늘의 명령으로 죽었다면 장차 누구를 원수로 할 것입니까? 걸루 등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는데도 적병을 인도해 전에 모시던 왕을 죽였으니 그 의롭지 못함이 심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오자서가 초나라의 수도 영에 들어가 초나라 평왕의 시체에 채찍질한 것은 무엇이냐 말할 것이냐 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양자 법원에는 이를 평하여 덕에 기반을 둔 행동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른바 덕이란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니 자서의 잔인함이 운공의 어짐만 같지 못하다 라고 했다. 이 설로 논하자면 걸루 등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3위에요. 진상화신앙, 전지왕, 구이신앙, 비유왕, 계로왕이고요. 계로왕의 말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일단 계로왕은 일단 그 계로왕 이전에 비유왕 있죠. 비유왕 때 이미 고구려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성을 쌓았던 거죠. 평양에다가 수도를 만든 거죠. 국내성에서 평양서로 왔으니까 평양이면은 훨씬 이제 백제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신라하고도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미 비유왕 때 고구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일종의 동맹 비슷한 것이 형성됐다는 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로왕 말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가 직접 백제를 많이 공격했다는 기사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근데 삼국사기가 예를 들면 이제 호태왕 때 남정에 대해서 전부 다 누락시켜 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사들, 전쟁 기사들이 많이 누락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미 계로왕이 비유왕 때부터 계로왕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백제는 고구려에서 한강 혹은 이제 동쪽으로 쭉 내려간 충주로 내려가는 그런 길들에서 아마 압박을 받고 있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계로왕이 이제 한가하게 바둑 두다가 나라를 기울여서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난 좀 많이 부당한 평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서 사실 이제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는 건데, 계로왕은 실제로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북위에다가 사진을 보내가지고, 북위 오랑캐 새끼들 있잖아, 오랑캐 새끼들한테도 사진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고구려가 우리를 죽이려 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거나 사세 판단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게 장수왕이 이제 한성으로 내려오기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472년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공격하는 거지. 그때까지 사신은 보내놓고 계로왕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3년 동안 허송세월 하면서 이제 바둑판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통일된 행동으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도림 1화 있죠. 도림설화.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설화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림이 나라를 기울게 한 게 아니라
만약 도림이 있었다 그러면은 도림은 백제가 기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 게르왕이 그래서 이제 멍청한 암군이라거나 폭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폭군이 아니었다 그러면, 애초에 폭군이었다 그러면은 그 외교적인 해결책 일종의 대리싸움, 예를 들면 차도살인 그런 걸 계획했을 리가 없는 거죠. 백제는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예성강하고 임진강, 뭐 멀리 본다 그러면 한강까지 요 방어선들을 최대한 사수하려고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엔 장수왕 때 누적된 국력 차이로 인해서 쭉쭉 밀려버리고, 계로왕이 바로 이제 한성에서 잡혀 죽어버리고, 아차산은 여기에요. 아차산은 여기 우리가 아는 그 광진구 쪽입니다. 요 북쪽입니다.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네. 아산성 여기 있네. 아단성 여기입니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주왕,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웅진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구나. 아우씨, 멀리 내려갔구나 진짜. 웅진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그걸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로왕 때 한성 백제가 망하고, 결과적으로 웅진 백제가 웅진으로 내려가서 백제가 이제 그때까지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던 마한 남부 지역을, 요 지역 이쪽이죠. 마한 남부 지역을 행정 통치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있었는지 백제 무왕쯤에 이르면, 무왕이나 이제 그 의자왕 때 이르면 신라를 이제 멸망 직전까지 밀어붙일 정도로 다시 또 강성한 국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김부식이는 되게 그 삼국사기를 지었으니까 삼국사기에 입각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계로왕을 비판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 여기 김부식이 비판은 계로왕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여기서는 걸루 같은 놈들에 대한 비판이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쩌다 도림이라를 적어놓은 게 이제 김부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는 도림 같은 그런 사람이 그 개입할 정도로 백제가 그렇게 많이 그런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추측할 만한 게, 우리가 보통 백제 전성기라고 본다 그러면 근초고왕 때를 의미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읽었던 제2 백제본기 제2에 나오는 그런 왕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백제본기 제2도 그렇고요, 3도 그렇고 백제 왕계가 계속 자주 바뀌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 어딥니까, 삼국사기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적혀있지는 않은데, 혹은 그게 되게 적은데, 정황상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걸 생각해보면은 아마 근초고왕 때 이제 탑을 찍었더라도 그 이후에 백제가 몰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왕이 빨리 바뀌고 많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귀족들의 힘이 많이 커지고, 그리고 귀족들의 힘이 커진다는 건 사실 이제 고대 국가가 지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국력을 많이 깎아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백제가 몰락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현만치 얘기는 아직 안 드렸는데, 목현만치만 좀 빼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목현만치가 요때 당시에 한성에 있어서 문주왕을 남쪽으로 대피시켰다라는 걸 보면, 어쩌면은 요때 당시에 왜군들 있죠, 외놈들, 여기는 외놈들도 아마 그 계로왕의 요청으로 아마 고구려를 막으려고 한성에 주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현만치가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러면 백제본기 제3입니다.